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러시 시즌2 원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동 멘토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시황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군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주말에 중국의 전격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늘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끌어올린 요인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모처럼 만에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흐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나라 증시는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월요일을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 가지고 시즌2 저 최영동 멘토의 월요 일정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번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길라잡이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입니다. 또 길게 느껴지시게 되면 또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1시간 동안 얘기를 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장 정리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입니다. 1978.54포인트 플러스 0.70입니다. 자, 0.70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쉽죠. 양봉의 모습들이 아니고 상승 음봉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에만 좀 집중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오늘 차트 한번 좀 보시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0.70% 상승 마감을 했지요. 양봉에 대한 모습들보다는 일단은 고점 자체는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높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SU라든지 SK이노베이션, 화학주들, 철강주들, 조선업 정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15%, 적게는 15%, 많게는 2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이후에 대한 동력들을 좀 찾아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말에 있었던 금리 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는 상당히 좀 단비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에 대한 모습들은 이미 벌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900선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월요일 시간을 좀 보신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민을 좀 안 해보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상승 쐐기형입니다. 자, 상승 쐐기형 기억나시나요? 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점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저점 자체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락에 대한 추세 자체가 반전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대한 연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뒤로하고 오늘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바닥권에서의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패턴에 대한 완성도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은 상당히 많이 거쳐낸 깨끗한 클리어한 시장이 좀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01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38%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어떤 부분들입니까? 풍선효과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선효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인 양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로서의 진입이 되는 과정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대형주가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중형주가 올라가는 시장,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시장에 집중적인 영향을 받았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동력,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잃어버리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모멘텀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심쩍은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섹터들 그리고 내려가는 섹터들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증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8%.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연일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일자의 시가 자체를 갭으로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그동안의 시장의 한 축이라고 담당을 했었던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업종들 이러한 부분들이 PER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시에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자, 그렇다고 되면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고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코스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현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3,532억 정도. 그동안에 지난주 주 초반서부터 매수가 됐었던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오늘자에 좀 꽃피우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들, 쉽게 얘기해서 중국과의 전통적으로 산업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기관 쪽들 같은 경우도 플러스 865억 정도로 순매수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풍선효과. 자, 외국인들 코스닥 증시에서는 마이너스 229억 정도 만들어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5억 정도. 참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안타깝죠. 마이너스 4,400억 정도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696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이제 메이저 수급과 개인 투자자들 간의 이러한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 뭐 오늘만뿐만 아니고요. 뭐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니면 대형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로서 일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시각에 좀 맺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과연 우리나라 증시를 어떠한 모습들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중국에 대한 금리 인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금리 인하를 왜 시켰을까요? 중국의 금리 인하 왜 시켰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을 좀 첫 번째 좀 보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률 둔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 둔화. 자, 해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쪽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85 정도. 계속적으로 연중 고점을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마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제외시키고 나서는 직전 고점 자체를 넘어서는 시장이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금리 인하, 전격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발생했었던 후광통에 대한 시장에 대한 추진력을 금리 인하로 발생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경기 급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금 시장의 경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율 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착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차갑게 냉랭해지는 시장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중국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상당 부분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본 시장의 엔화, 그죠?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진행시키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유럽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ECB 쪽에 대한 통화 정책 상당히 시장 우호적인, 시장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움직임들은 바닥으로 향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양적 완화와 종료로 인해서 주변 여러 국가들의 공동화 전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번 주는 이러한 부분들 축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보여줬던 상승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달러화 강세는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세계 열강들과의 환율 시장에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한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연 환율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뭐 기업이 좋아져가지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지만 환율에 대한 환차익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기대를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반적인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찌 보면은 단점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스탠스로 봤을 때,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도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서울경제 대박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는 수익을 좀 걷어들이는 한 주의 전략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AS 종목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원익 IPS 한번 좀 볼게요. 원익 IPS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아쉽죠? 플러스 1.49% 상승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코스닥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섹터의 종목군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드물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성이 좀 현저하게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게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을 해나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맞고 떨어졌던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실 수 있어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5주선과 21선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상당 부분 저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 IT 수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내년도까지에 대한 스탠스로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강세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일봉상으로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만한 IT 반도체 장비 업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수익률에 있어서도 조금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1.8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프리카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좀 아쉬워요. 마이너스 0.39 정도. 마이너스 0.39 정도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습니다. 하루는 경기민감주, 그 다음날은 뭐, 어떤가요? 내수주,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강세 종목군들, 뭐 대상이라든지 쇼핑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좀 찔끔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떨어질 때는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조선주, 화학주, 그죠?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차화정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도 아프리카 TV도 오늘자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체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상당 부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러한 이제 IP 컨텐츠와 관련된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는 수익률이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 월요일에 대한 시장 얘기를 제가 잠깐 이어갔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추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추세에 대한 이야기들. 자, 추세 얘기들 잘 들으셨나요? 추세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패턴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게 주식의 끝이냐? 아닙니다. 추세도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편협한 사고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기술적인 신호들을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해보는 방법들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오늘서부터는요. 요번 주 월요일서부터는 기술적인 지표, 쉽게 말씀드려서 보조 지표라고 많이 아실 텐데요.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개략적인 얘기들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 첫 장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갈게요. 자, 보조 지표의 활력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정의 한번 내려보셔야 되겠죠. 뭐 정의도 모르고 보조 지표를 공부를 해보신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매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 저희 서경제 샘플러스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회원님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러면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한 10분 중에 한 8분 정도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한 2-3분 정도는, 한 20% 정도는 매수 타이밍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주식은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라는 개념과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를 보셔야 되는데, 뭐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뭐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은 그만큼 이 두 양갈래를 다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추세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보조지표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만의 신호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2가지, 3가지 중복된 얘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단순한 주가 지수만 바라보며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스토캐스틱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I,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MACD, 그 다음에 뭐 이격도라든지 뭐 투자 심리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패턴들, 이러한 이제 보조 지표들을 다 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췌를 하셔가지고 한 번씩들 내 몸에 맞는, 내가 내 몸에 맞아가지고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하자라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를 뭐 10개면 10개를 다 착용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한두 개만 정확하게 아신다 하더라도 이 시간의 목적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히 보는 방법에 따라서요, 0에서 100까지 수치가 있는 오실레이터 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없는 추세 밴드계 지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엔벨롭이라든지 아니면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시는 게 스토캐스틱 정도가 되실 텐데, 그러한 지표들 같은 경우는 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25 미만이게 되면 과매도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75 이상, 뭐 80 이상 이 정도 되면은 과매수 영역에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표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실레이터 지표, 쉽게 얘기해서 높낮이를 보시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밴드계. 그러니까 추세하고는 사실은 가장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벨롭이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실레이터계 지표는요, 대략 0에서 30 사이 과매도 국면입니다. 지표와 지표의 이동 평균 간의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과 100 사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매수 국면입니다. 시장의 꼭지를 예견을 하겠죠. 예, 지표와 지표의 이동 평균선 간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추조형입니다.
추세 추종.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섹터를 통해 가지고 추세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추세를 추종하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요, 지표 중앙에 있는 라인입니다. 영선입니다. 영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표가 영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선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역시도 지표와 지표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좀 할게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앞서 AS를 좀 해드리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냐면, 이 종목 한 번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스토캐스틱 밑에 보이는 제가 설정해드린 차트가 스토캐스틱 차트인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변동폭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 자체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밀집이 돼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한 점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차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스토캐스틱이 이 정도 선, 과매수 영역에 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종목, 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대, 그리고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그죠? 120일이죠. 120일 이동평균선에 직전까지 다 와 있는 상황에서 과매도형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120일 이평선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가 과매도형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아, 나는 60일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60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단발성으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60일선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과매도 영역에 왔다는, 도착했다라는 이러한 보조지표에 대한 신호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째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일이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매도가 진행이 됐을 때 120일선에서는 과거의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120일선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 120일선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20일선에서 저가 매수를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이 120일선 자체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임해보실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팅들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이평 하나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보조지표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PPT로 한번 좀 넘어와서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계 지표는 일반적으로 3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하단에는 지지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저항선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는 중심선이 있을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중심선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라는 게 방송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상승 추세 속에서는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장이 그만큼 강한 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강한 건데, 그 시장이 강한 상황에서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 지지선까지 하락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더딜 수가 있어요.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조금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빨리 사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매수 버튼을 먼저 누르는 게 임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밴드계는 굉장히 매매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인데, 윗선에 닿게 되면 쉽게 말씀해서 추세에 대한 아니면 밴드계에 대한 저항 라인에 도착을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도를 해버리고 그 중심선에서 상승 추세일 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습니까?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선 자체, 밴드계 하한선,
밴드계 하한선에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밴드계는 사실은 뭐 추세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지표의 종류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추세지표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지표에는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C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MACD 오실레이터라는 거 말씀드렸죠.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DMI, MAO, 피벗 라인이라든지 파라볼릭 사라는 이러한 이제 추세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제 자랑하기 위해서 뭐 계산식을 뭐 뽑아내고 이런 것들 전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제가 개발해낸 것도 아니고 뭐 시장에 모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진 금융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명인들이, 그러니까 시장 투자 명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체득됐었던 내용들을 이제 체계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 원리를 아시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이러한 이제 포인트들, 그러니까 핵심을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뭐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렵게 다가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변동성 지표입니다. ATR이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있고 엔벨롭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이격도, 그리고 투자 심리선, 삼선 전환도, 스토캐스틱, 소나 등등이 많아요.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세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하방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으로의 세기, 아니면 하방이 전반적으로 다 돌아왔을 때 하단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들,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모멘텀 지표를 저는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추세에 대한 개념이지만 이 추세를 보면서 보조 지표를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추세 지표하고 모멘텀 지표를 많이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장 강도입니다. 자, 시장 강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 OBV, 거래량 이동 평균선,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 거래 시장 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ADR이라든지 AD, 그러니까 등락 주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보통 이제 AD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등락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일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시장의 강도를 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시장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익 자체가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제 시장 상황들, 그리고 만약에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시장이 있었을 때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좀 필요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예제 차트입니다. 예제 차트. 자, 이게 종목 보이시나요? LG 00350입니다. 굉장히 좀 작게 보이시는데 작게 보셔도 괜찮아요. 작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씩 캔들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밑에 나와 있는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예제 차트이기 때문에 자, 좀 작게 보이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점들 있죠. 박스와 원 부분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박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LG 지주사죠. 자, 지주사의 습성이 뭐죠? 속성이 뭐죠? 지주사의 하부에 걸려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수익이 너무나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굉장히 탄력있게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 한 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죠. 주요 지지사, 주요 계열사라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LG전자 쉽게 말씀드려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별다른 이정표를 세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LG라는 그룹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짝 상승을 해요. 반짝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죠. 페인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인팅 구간이 나오고 나서 자, 스토캐스틱을 한번 볼게요. 스토캐스틱을 한번 볼게요. 자, 최저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와 있죠.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네요. 이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이 구간 자체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나오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기술적인 지표만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이유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굉장히 짧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짧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스토캐스틱이 올라오는데 어떻나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못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일선 자체를 넘어서질 못하죠. 50일 자체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강도 자체는 상당 부분 약화됐다라는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014년도 1월달, 2월달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급락하고 나서 더 안 빠지겠지. 야, 이 정도 빠지는데 더 빠지겠어? 매수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추세를 배우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있어요.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있습니다. 자, 앞절에서 발생했었던 고점 라인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었던 급락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반짝 했지만 여전히 스토캐스틱에 대한 추세 자체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추세가 하락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다 기억을 지워버리시고요. 추세만 보십시오. 추세로만. 추세 자체가 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바닥권은 우리가 어디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발생했었던 스토캐스틱의 바닥 그리고 한 차례 급락, 두 번째 급락을 맞은 이후에 스토캐스틱의 바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해보시다 보면 공포를 사야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공포를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스토캐스틱에 대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 흔들이 나오죠. 그렇죠. 스토캐스틱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여러분들에게 저점과 고점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기술적인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지금과 같이 추세가 상승 추세 전환이 되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쭉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매매하실 수 있는 타이밍들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는 교과서적으로 스토캐스틱이 바닥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 올라서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바닥 만들어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자, 일정 수준 올라오게 돼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구간들이 어디죠? 자, 여기서 고점을 찍어내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점을 찍어내주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1차적으로? 아, 이제 시세, 단기적인 시세에 대한 끝자락이 나왔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매수보다는 매도로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1차적으로 스토캐스틱을 좀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이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이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분할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분할 매도로 착착착착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달라, 그죠?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와 더불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빠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발생됐던 저점 구간과 여기서 발생됐던 저점 구간이 만나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추세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똑같습니다.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주가가 빠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선 라인을 이은 이 추세선에서의 바닥권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피날레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보조지표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추세가 제가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 추세를 배웠을 때 바닥권에서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상단에서 대한 움직임들, 이 구간 자체를 오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시장 수급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지표들을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주가가 일정 수는 고점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찍어냈죠. 여기서 저점. 고점 자체를 높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추세가 쫙 하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쭉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닥권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지러운 구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앞서 배우셨던 하락 추세.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가 나오죠. 1차적으로 빠지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집니다. 한 차례 더 빠집니다. 자,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어때요?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죠. 직전 저점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죠. 두 번째 저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빠졌지만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 자체는 기존의 저점보다는 높은 구간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의 움직임이었어요. 이게 어제까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LG 올랐겠죠? 예, 0.60%. 물론 장중에는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60일선에 대한 이평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제 보조지표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보조지표가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는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차트를 공부를 하시고 차트를 돌려보시고 시장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습득하시고 차트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소외되시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학습을 좀 해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PPT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자,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오늘 상당히 좋았죠. 컴투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플러스 3.16% 마감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비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진입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컴투스는 조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스토캐스틱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간 같은 경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스토캐스틱은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이 밀집이 되면서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이제 변동성 없이 횡보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괜히 피곤만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지표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변동폭을 가지고 비추세 구간을 만들어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밴드계로서의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에서 비추세 구간에 대한 추세 매매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확장되는 국면이거나 아니면 주가가 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어떻습니까? 확장 국면에서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어때요? 전혀 지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자, 검은색 선은 개인이고요. 파란색 선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외국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이 횡보되는 구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사기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조금 오르기 시작을 하죠. 한 단계 레벨업되고 횡보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수급 자체가 역전이 돼버리죠. 기관들이 이 종목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합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좀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좀 아쉬운 구간들이 좀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자, 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못 팔았어요. 2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못 팔았습니다. 상관없어요. 매매를 못했어. 상관없습니다. 자, 이 이후에 최근 들어서의 하락 구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퉁퉁퉁퉁퉁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겟이 됐던 종목이 어떤 섹터죠?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 그 중에서 컴투스 게임빌. 어쩔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닥 증시를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시총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섹터 자체가 게임주였다 보니까 게임주가 차익성 매물에 거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퉁퉁퉁퉁퉁퉁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시는 거예요.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점 신호도 사실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한 차례 상승, 직전 고점까지 돌파되고 나서 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돼요? 고점 찍어내주고 이 고점 자체를 돌파를 못해요. 현재 발생했었던 고점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끊임없이 내려버리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의 주가 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넥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넥라인이 형성이 됐네? 그럼 주가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거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쑥 거보고 나서 밑에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이 단기 쌍바닥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중천정형, 이중바닥형, 여러분들 다중바닥형, 다중천정형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죠? 지난 추세 기간 동안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눈 질끈 감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눈 질끈 감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 대장 들어갈 수 있는 게임빌 자체가 반등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거죠. 형제, 컴투스예요.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싹 들어가기 시작을 했더니 탕탕탕탕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수익률 자체가 10%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넘어서서 보셔야 될 만한 사안들은 아니죠.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파고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눈 흘깃하듯이 쳐다보실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개략적인 전체적인 이제 개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해봤었을까라는 개략도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다음 이 시간서부터는 제가 2개에서 3개 정도를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사항들만 뽑아가지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아마 제가 시켜드리도록 많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의 추천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추천, 풍산입니다. 풍산. 자,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플러스 6.10%, 27,85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이겠죠? 25,000원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의 하락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구리, 동, 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비철금속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풍산이라는 종목이 올라가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컨센 자체를 맞춰주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6.10%의 상승 흐름들은 앞서 시황을 얘기를 해드렸을 때 중국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풍산이 어떤 회사죠? 어떤 회사죠? 동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을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풍산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동 관련 제품들이 IT 쪽에도 발생이 되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도 발생이 되고요. 건자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초 산업에 대해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럽 쪽도 좋아질 거고요. 유럽 쪽에 대한 내용들 좋아지게 되면 미국 쪽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기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어제자의 동 가격이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비철금속의 상승은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6.10%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얘기들을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 자, 구리 가격 한번 좀 볼게요. 구리 가격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제자의 동 가격입니다. 동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 현물 가격입니다. 어떻습니까? 1.53% 상승을 보여주죠. 바닥권도 상당 부분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비철금속의 가격은 곧 풍선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한번 좀 보시죠. 자, 다음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글로벌 구리 수급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수요 자체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자체도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 말에 기점을 해가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수요해 줄 수 있는, 써줄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없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에 재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 자체가 나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다퉈서 재고를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업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비철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초 재료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내년도 전망은 상당 부분 밝아졌다. 이 밝아졌던 부분들이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 발 더 진일보한 예측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풍산이요.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비철금속만을 가지고 뭐 생산을 해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보통 한 70% 정도가 뭐 구리와 관련된 이제 기초재료를 생산해내는 수익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한 30% 정도는 탄양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입니다, 방산. 자, 환율 효과를 제외한 방산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2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퉁 튀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매출에 대한 안정, 이익 성장에 대한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산업 섹터가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방산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영향력들을 좀 많이 받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력들을 좀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30%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과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향력들, 지금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뭘까요? 안정성만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산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는 상승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 5일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21선, 단기적인 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졌을 때 피부가치 수열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로 한 36% 정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에 대한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 이평 자체가 밀집돼 있는,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는 가격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일단 27,850원입니다. 50원 그냥 잘라냈어요. 우수리 좀 잘라냈습니다. 우수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자에 움직였던 폭만큼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자 시초가 27,800원 충분하게 따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요, 직전 고점 부근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구리가격 상승폭에 대한 움직임들만큼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만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한번 예측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는 25,500원 제시해드리면서요. 단순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천주 풍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추천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황적인 부분들, 그 기술적인 지표들까지 잘 꼼꼼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였습니다.